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36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CBS 노코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야구기자 야구대회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손아운서나 박세용 기자 그리고 오혜원 기자 이렇게 해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성적은 괜찮았어요? 출전은 하지 못해. 그럼 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불쑥 끼어드는데 진행을 하는데, 그 옆에 우리 소준일 캐스터, 스포츠 아나운서, 손아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렇게, 새벽 라리가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를 하고 1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얘기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불쑥 끼어들어서 진행을 방해하는데. 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 방송에서 저희가 임종률 기자가 스토커를 내팽개치고 야구를 하러 갔다. 그렇다면 야구 하러 가서 얼마나 잘했는지 다음 주에 꼭 물어보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이제 기사 작성과 그리고 이제 그 취재원과의 미팅이 있어서 잠깐 늦었습니다. 이제 그게 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 2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송 야구 기자단에 포함이 돼서 출전을 하는데, 방송 야구 기자단과 사진 기자 팀의 예선 경기가 열리고 있었죠. 근데 사진 기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늦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선발 라인업에 들기는 어려웠고, 이제 위기 때나 승부처에서 핀치히터로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사진 기자 팀의 에이스가 있어요. 그 허상욱 기자라고 있는데, 그 기자가 퍼펙트 게임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예선은 이제 시간 관계상 3이닝만 소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회까지 던지는데 9타자를 상대하면서 출루 한번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발 멤버들은 한 번씩 타순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타순밖에 안 돌았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 한번 수가 나가자 없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방송 기자팀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야구를 하는 KBS 김도환 기자 같은 경우는 김도환 기자님 시속 110km 정도에 이르는 이제 우리 일반인 치고는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김도환 기자가 굉장히 에이스인데, 그 김도환 기자가 3이닝에 한 점을 내줬어요. 굉장히 잘 던진 건데, 원래 그 일반인 야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자라고 해도 야구를 엄청 못합니다. 보면은 못하는데 1예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대0으로 지고, 그리고 결승전을 스포츠 전문지와 사진 기자 팀이 붙었는데 14대4 콜드 게임이 나왔습니다. 3이닝 했는데 14점이 나왔어요? 3이닝. 원래 5회까지인데 3회까지만 해서 14대4 콜드 게임. 그리고 이제 그나마도 그 양상문 LG 감독이 그때 마침 잠실구장에 와 있어서 그 스포츠 기자단의 강력한 요청으로 구원 등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14점으로 막은 거고. 양상문 감독이 올라와서 14점으로 틀어 막은 건가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 사진 기자 팀이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팀이 따로 앵글스인가요? 그 팀이 따로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 그래서 앵글스인데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맞은 타구도 내야 수비가, 원래 그 야구자 야구대회는 제가 거의 한 10년 전 이렇게 갔을 때만 해도 때리면은 무조건 안타예요. 원래 그렇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공을 띄우면은 외야로만 띄우면 무조건 2루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타구들도 다 잡아내고, 그러니까 사진 기자팀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양상문 감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대0으로 뒤졌던 그 상황에서 올라가서 안타 하나를 내줍니다. 근데 그게 잘 맞은 안타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빗 맞은 안타인데, 수비 사실상 그 실책성 안타를 내준 거죠. 그래서 비자책 2실점을 합니다. 자기의 점수는 아니고. 그런 것도 따지는군요, 그렇게 기록을.
뭐 이제 제가 그냥 본 거고. 그래서 그나마 양 감독이 정말 거의 한 20-30년 만에 등판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 등판을 해서 그걸 막아줬다는. 예. 그래서 14대4 콜드 게임.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2005년인가요? 제가 그때 처음 그때 야구기자가 돼서 네. 야구기자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스포츠 전문지의 우승을 이끌었던. 예. 과거의 네. 팀의 주축. 그때 제가 톱타자 겸 2루수로. 그래요? 해서. 예. 그리고 이듬해에는 방송기자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군요. 트레이드. 회사를 적을 바꾸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예. 여기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적만 물어봤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주저리 다 역사를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소나운서도 잠을 못 잤지만 네. 저도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예. 지금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스토커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료수 하나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았던 그렇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거 출연한다고 해서 소나운서 출연료 한 푼 받는 거 있습니까? 있나요? 뭐 코카콜라의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몇 해 만에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왔는데 어쨌든 스토커가 지금 팟캐스트에서 이제 검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하나 준 건데 그걸로 이제 음료수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자, 여기서 이제 각설하고요. 우리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오랜만에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나왔죠? 오랜만이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번 주에 나왔습니까? 예. 오해원 기자가 아니고 제가 나왔고요. 김동욱이 나왔군요. 김동욱 기자가. 죄송합니다. 체육팀 김동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잘했습니까? 김동욱 기자? 역시 진행자가 없으니까 좀 산으로 가더라고요. 확실히. 산으로 갔나요? 알겠습니다. 박세훈 기자가 진행을 한다고는 했는데 결국은 제가 한 5분 만에 바통을 그냥 넘겨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세훈 기자가 오늘 나오지 않았군요. 후폭풍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고. 알겠습니다. 박세훈 기자도 사실 이제 소나운서 못지않은 노총각인데. 못지 않다뇨. 그 정도 레벨은 제가 아니죠. 박세훈 기자도 사실 이제 여자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뜻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김 기자? 제가 또 선배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나이는 박세훈 기자가 조금 더 많나요? 동갑입니다. 저랑 동갑. 동갑이에요? 네. 동갑인데 이제 박세훈 기자가 극구 이제 함구해달라고 하는 군 문제로 인하여. 그렇죠. 그래서 입사는 굉장히 빠릅니다. 입사는 굉장히 빠른데 어쨌든 박세훈 기자 지금 오늘 쉬는 날인데 우리 이성과의 만남을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자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있나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요. 휴일에. 알겠습니다. 아니 소나운서가 좀 뭔가 팁을 좀 주세요. 제 코도 못 닦는데 남의 코를 닦아주게 생겼습니까? 알겠습니다. 만나는 여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박세훈 기자한테 만나시는 분 있냐고 물어보니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물어보지 말라.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산으로 갔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이번 주 스토커 우리 좀 서설이 길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FA 시장 요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주와 달리 또 변화가 한 가지 있었죠. 네.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FA가 이제 본 소속팀, 원 소속팀과의 계약조차도 이제 한 건도 성사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주로 포스팅에 도전을 한 선수들 위주로 특히 양현종과 김광현 선수, 강정호 선수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김광현 선수는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상태고 그다음에 양현종 선수도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팅 금액을 전해들었는데 기아가 이제 보내주느냐 그렇죠. 보내주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일주일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결국 못 가게 됐죠.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죠.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FA보다는 해외 진출 자격을 얻은 선수들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이제 우리 야구 담당하는 김동욱 기자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지난주에만 해도 이제 원소속 팀 우선 협상이 마감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계약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난주 일주 동안 거의 한 뭐 돈이 한 400억 네, 엄청나게 오갔어요. 억소리가 났죠. 그렇죠. 원소속 팀 계약만 해도 거의 400억이 육박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장원준이라는 이제 대여 대여 사실 최대여죠. 그렇죠. 앞에는 뭐 원소속 구단이라서 최정 선수가 그래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긴 했는데 네. 얼마입니까? 4년 계약 기간 4년에 총액이 86억 원이죠. 86억 원. 86억 원. 예. 이거 사실 이제 요즘에 로또 하지만 로또가 이제 그 1등 당첨자가 한 5명 이상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엔 한 20억, 30억 그 이 정도. 예. 그렇죠. 이 정도밖에 줄었죠. 안 나오는데 야, 이거 4년 86억이면은 정말 그 1등 로또 당첨자 한 2명 정도가 당첨했을 때의 그런 그렇죠. 대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정말 부럽네요. 일단 벼락 2번 맞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정이 그렇게 됐고 예. 또 누가 있습니까? 그때 우선 협상에서 원소속 팀과 계약을 한 선수 중에 이제 윤성환이 80억 원. 그렇죠. 역시 삼성에. 계약 기간은 4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안지만 선수가 4년 65억 원 정도가 높아요. 이제 네. 뭐 박용택 선수는 조금 적습니다. 이제 4년 50억 원. 물론 많은 금액이죠.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야, 이게 참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SK의 김강민 선수, 예. 김강민 선수가 4년 56억 원 최대. 그리고 이제 또 한화의 권혁 선수도 있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권혁 선수가 삼성에서 둥지를 옮겨서 4년에 32억. 야, 참 적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불펜 투수 최고 예, 몸값이 정재현 선수가 36억이었으니까요. 36억 원이었는데 야, 이게 불과 2주 만에 이게 사실 이제 2주 전에도 우리가 FA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죠? 네. 예상을 했을 때 장원준, 윤성환 이런 선수를 이제 한 4년 60억에서 70억 사이 이 정도로 그렇죠. 보지 않았습니까? 장원삼이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예. 다들 판단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장원삼이 4년 60억이었으니까. 야, 근데 이게 무려 20억씩 뛰었습니다. 20억, 24억 이렇게 뛰었고. 그리고 우리가 안지만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4년 한 50억. 네. 그 정도 부르셨어요. 네, 4년 50억 정도 부른 것 같은데 이게 4년 65억. 야, 정대현의 거의 한 2배 가까이 받은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작년에 사실 이제 그 장원삼이 세웠던 4년 60억을 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투수들을 이번에 나온 투수들이 그렇네요. 선발 투수의 몸값을 넘어섰네요. 줄줄이 다 기록을 깨버렸죠, 다. 자, 이제 사실 이제 그 안지만 같은 경우는 불펜 투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선발 투수보다는 조금 이제 평가가 좀 덜하다. 뭐 이게 그렇죠. 사실이었는데 장원삼을 넘어버렸으니까. 근데 평가가 덜하다기 뭐 덜할 수도 있는 게 워낙 이닝수가 적잖아요. 불펜 투수 던지는 이닝수가. 그래서 아무리 연봉 같은 경우에도 선발 투수보다 확실히 대접을 덜 받는 게 사실인데 네. 이번 FA 계약은 뭐 이건 뭐 선발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고 계약을 했으니까. 야, 그렇군요. 우리 나머지 선수들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그 조동찬 선수 있죠? 예, 조동찬 선수는 일단 4년 28억 원에 삼성에 잔류 재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옮길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옮기지 않았어요. 야, 역시 이제 삼성이 따뜻한 구단이니까. 네. 그러게 조동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백업 요원이잖아요. 삼성에서는. 그죠. 그런데도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걸 보면 그에 비해서 권혁, 배영수 뭐 이런 선수는 삼성을 일단 떠날 확률이 높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권혁은 떠났고 배영수는 아직까지 다른 팀과 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만약에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삼성을 비롯한 전 구단과 다시 협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배영수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만 이제 15시즌을 뛰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정말 푸른피의 에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영수가 일단은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삼성 팬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네. 뭐 혹시 봤습니까, 광고? 좀 광고는 못 봤고 인터넷으로만 봤습니다. 신문으로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동고동락. 예. 그렇게 써 있는데 이런 투수를 삼성에서 내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삼성이 내친 건 아니잖아요. 뭐 계약이 안 된 것이 뭐 내쳤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배영수 본인이 솔직히 아직 완벽하게 진짜 나이가 많은 노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베테랑이긴 한데 본인이 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어서 한번 나왔다고 하니까 또 삼성이 또 그렇다고 조동찬한테 이렇게 계약을 한 것도 보면은 무작정 내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 그 조동찬 백업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해 박한희가 계약한 4년 28억하고 동급 아닙니까? 참 이번 시장을 보면서 박한희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보면서 느낀 게 한국 프로야구의 외야수 중에 박씨들은 참 의리가 좋다. 네, 박용택도 그렇고 그걸 느꼈어요. 네. 박용택, 박한희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일단 둘만 일단 봐도 둘밖에 쌍박이네요. 예. 어쨌든 그 박한희가 정말 주전급 외야수인데도 4년 28억.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착한이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죠. 뭐 한의계수라는 것도 요즘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의계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동찬의 계약이면은 박한희 1명, 장원 주면 박한희가 뭐 3명, 4명, 두한이 그렇게 되는 거고 예전에 사만이 그리고 사만이가 되는 거죠. 예,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약 최정 같은 경우는 약 3.5한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배영수는 사실 이제 4년 계약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기 계약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나왔길래? 섭섭하게 나왔겠죠. 배영수 입장에서는. 사실 배영수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다승왕이긴 했습니다만 뭐 그 성적 자체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평균 자책점이. 근데 삼성에 있으면은 어차피 외국인 선수 2명 투수를 데려올 거고 윤성환 있고 장원삼 있으니까 5선발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일단 배영수 선수가 인터뷰에서 자기는 선발도 관계없고 불펜도 사실은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뭐 롤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이 굉장히 작아졌더라고요. 이번 한국 시리즈를 봐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배영수 선수가 예전에는 그 2004년인가요? 2004년 MVP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17승 뭐 이렇게 거두면서 굉장히 불같은 강속구, 시속 150km 안팎의 강속구를 뿌려대면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팔꿈치 수술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구위가 예전만큼 구속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평균 자책점도 작년에도 4점대 후반이었고 올해는 5점대 아닌가요? 네, 5점대죠. 5점대니까 8승에 불과했고 또 물론 이제 그 뭐 불을 지른 소방수들이 있긴 했지만 그죠? 하지만 그 평균 자책점이 높으니까 이게 피안타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그 4년 계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2+2 2년 계약에 2년 옵션.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3+1. 3년 계약에 1년 옵션 뭐 이렇게 나간 건데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를 더 오래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영수는 일단 4년 계약을 원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삼성에서는 사실 이제 삼성에서는 배영수가 5선발이 내년에도 5선발일지는 또 미지수 아닙니까? 젊은 선수들을 또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삼성이 어쨌든 2000년대와의 단절을 좀 시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대 삼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배영수와 권혁이라는 이 두 투수 선발과 불펜에서 핵심의 역할을 했었던 이 두 투수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그 좀 일이라고 좀 보거든요. 둘 다 삼성에서 10년 이상 뛴 10년 이상 뛴 선수들. 그렇죠. 이제 권혁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필승조에서는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 몇 년 동안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좌완에는 이제 차우찬이라는 새로운 또 필승조가 있고 안지만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선수 뭐 김현우인가요? 어떤 선수? 네, 김현우 한 150 정도를 뿌리는 아주 뭐 이런 선수.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쑥쑥 자라나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자리를 또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배영수와 권혁 그리고
또 지금은 잊혀졌지만 이제 권오준 네. 뭐 이런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사실 이제 팔꿈치가 거의 끊어지면서까지 그렇죠. 2000년, 2005년, 6년 우승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권오준 선수는 뭐 최근 몇 년간 계속 재활, 그러니까 잠깐 나왔다 또 재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선수들이 이제 하나둘씩 삼성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어떤 그 세대 교체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런 배영수나 권혁 선수가 이렇게 나간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신생팀 KT로 간 선수들이 꽤 있죠. 예. 이노 기자 누구가 있습니까? 일단 뭐 LG 내야수 박경수 선수가 갔고, 그렇죠. 그리고 롯데에서 이제 못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수 김사율. 그리고 내야수 유격수 박기혁 이렇게 세 선수가 KT는 FA를 외부 FA를 영입할 수 있는 3명을 꽉 채워서 이미 확정을 지었죠. 그 3명을 합쳐도 44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거의 최정 장원준의 2분의 1 정도 그렇죠. 3명 가격을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제 KT가 이번 FA 시장에 큰 손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조용하게 FA 시장을 마감을 했어요. 누나서 싸고 그러니까 뭐 단순한 금액만 보면 이것도 싼 건 아닌데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를 하자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3명의 특히 센터라인과 마운드를 보강을 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돈을 아끼는 선에서 뭐 꼭 필요한 포지션에 선수들을 영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KT가 그 회장이 바뀐 다음에 좀 사정이 안 좋아졌다. 그렇죠.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야구단뿐만이 아니라 농구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정 경기 이런 데 갔을 때 어떤 그 5성급 호텔 예전에 묵었다면은 지원한 그렇죠. 3성급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비용 절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정권도 바뀌고 이러면서 KT가 사실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 공룡, 이 몸집을 좀 줄여라. 이런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KT도 사실 이제 그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윗선의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황창규 회장이 오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지시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FA 시장에서 사실 좀 그 조심스럽게 그나마 짜낼 수 있는 돈을 짜내서 이런 알짜배기 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보강은 하는. 어쨌든 보강을 하는 생색은 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3명 모두 바로 경기에 뛰어도 되는 즉시 그렇죠. 전력감이니까. 즉시 전력감은 하죠. 근데 그 즉시 전력이 됐을 때 전력이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는 미지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제 박경수 이 선수는 사실 이제 입단 때부터 그냥 대형 내야수로 고등학교 때 그렇죠.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는데 거의 10년 이상 유망주에만 머무르고 있는 선수다라는 이런 낙인까지 시켰던 선수니까 좀 봐야 되겠고 포텐이 터질지 10년 넘게 10년 만에 터질지 한번 봐야겠고 박기혁 이 선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2005년에 롯데 담당을 하면서 눈여겨봤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했어요 당시. 그때는 뭐 국가대표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도하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도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게 됐는데 뭐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하 아시안 게임을 이제 동메달로 마무리를 하면서 비운에 군대를 가게 되는 이런 비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전 경쟁에서 좀 밀렸어요. 제대하고 지금은 나서도. 밀렸죠. 완전히 밀려나서 좀 본인의 실책도 좀 있었죠. 이게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3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뭐 사실 군대를 가기 직전에도 이제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좀 쫓기듯이 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롯데에서 뭐 문규현이라든지 신본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박기혁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는 또 했거든요. 올해 문규현이 워낙 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박기혁 선수 KT로 가서 새 둥지를 틀게 됐는데 어쨌든 이 선수도 롯데 그
구단에서 이제 최근에 이창원 대표이사가 네. 저 CBS 노컷뉴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인사차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본인도 좋아했던 선수라고. 박기혁 선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타까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새 팀으로 가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이제 김사율 롯데 주장을 조장을 맡았던 뭐 이런 선수인데 선수도 역시 KT로 가서 불펜의 한 축을 또 담당할 수도 있고 선발로도 뛸 수 있는 용어는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나머지 선수들이 장원준이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 이제 FA 시장이 그 파장 분위기가 되는 그런 또 네, 그 그런 전개가 것도 되고 있어요. 있어요. 뜻밖의 예. 전개. 네, 그래서 일단 괜찮은 선수들은 대부분 원소속 구단에 남았고 그 중에 나온 최대어인 장원준 선수가 계약을 하니까 오히려 그 나머지 선수들이 소식이 전혀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FA 몸값이 거품이 많이 꼈다. 그리고 장원준이 롯데에서 4년 88억 이 역대 최고액을 뿌리치고 나가서 뭐 두산하고 84억하고 계약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돈들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론의 시선이 굉장히 곱지가 않아요 지금 FA들에 대해서. 그래서 각 구단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여 선수들을 낳는 데 있어서 지갑을 좀 과도하게 연 측면이 있고 뭐 실질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일단은 모기업이 있는 상태로 모든 구단들이 이제 운영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배영수라든가 그리고 기아의 송은범, 차일목 그리고 넥센의 이성열, SK의 이재영, 이재영 그리고 나주환 예. 뭐 이런 선수들 6명이 남은 건가요? 그렇죠. 6명이 남았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이제 그 준척급은 되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송은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이나 불펜이나 어느 쪽에서나 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굉장히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장원준 다음 정도로 뭐 금액은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빨리 계약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의외로 원하는 팀이 없는 건지 정말 세게 부르는 건지 본인이 다시 이제 송은범 선수가 한때는 윤성민과 함께 한국 최고의 우한 양대 투수로 꼽혔는데 천재 투수라 그랬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망가졌는지 작년에 기아로 옮겨오면서 굉장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올해도 거의 7점대 평균 득점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선수예요. SK 있을 때는 정말 선발로 갖다 놔도 10승 이상. 네. 그리고 뭐 마무리로 갖다 놔도 거의 뭐 세이브 20-30개 정도는 따낼 수 있는 뭐 이런 선수로 만능 선수로 불렸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참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스터리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차일목 선수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KT라든가 어떤 포수 자원이 부족한 이런 팀에서는 좀 구미가 당길 법한 제목인데 이거 포수니까. 네. 그러니까요. 리그에서 유일한 포수 FA니까. 그래서 뭐 근데 입질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KT는 일단 용덕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 지명을 통해서 용덕한 FA 영입을 3명을 했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야, 참 이 차일목 선수. 그리고 다른 팀 같은 경우에도 다 주전 포스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그런 주전 포스트를 차일목 선수가 뛰어넘는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무리가 있기 그리고 때문에. 그 주전 포스 외에 뭐 젊은 포스들을 한 명씩 다 그래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돈을 써가면서 심지어 보상 선수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FA를 영입하면 데려오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소속 구단하고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성열, 이재영, 뭐 나주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나주환 선수도 사실 이제 즉시 전력감 내야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이재영 이 선수는 사실 이제 필승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제 추격조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이 선수도 LG에서도 있었고 두산에서도 있었고 뭐 아주 좀 파란만장한
어떤 그 야구 인생을 보내고 있고 이성열 선수도 일발 장타를 갖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전으로 뛸 경우에 뭐 한 시즌에 홈런 20개 이상은 20개 정도 쳐줄 수 있는 선수니까. 어쨌든 이 선수들이 어떤 그 워낙 그 폭등한 FA 몸값에 좀 어떤 그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뭐 협상 소식과 또 재계약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거는 이제 우리가 녹음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게 되겠네요. 나누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몸값이 이렇게 뛰었나, 거품이 꼈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논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장원준을 이제 예를 드는 게 롯데 구단에서 왜 88억을 책정을 했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 이제 일본의 투수 나루세 선수가 좀 그 비교가 좀 되고 있어요. 그 부분 김동욱 기자, 그 부분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롯데에서는 장원준에 대한 몸값을 책정할 때 일본의 나루세 선수를 비교를 해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일본 프로야구의 규모나 국내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규모, 연봉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물가가 일단 다른데 그렇죠. 일본은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높아요. 그런데 왜 그 기준으로 몸값을 책정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근데 일본의 나루세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3년 57억 원, 57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이제 4년으로 했을 때 장원준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설명은 3년 57억이니까 이 장원준 선수가 일본에서도 입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일본보다도 더 많이 주는 이런 거를 해야 장원준을 붙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88억을 책정한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인데 사실 이제 김동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 규모나 그리고 우리 프로야구 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저 연봉이 2,7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나마도 5년 만에 오른 거예요. 원래는 2,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2,7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오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최저 연봉이 4배니까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고 메이저리그가 이번에 그렇죠. 한 5억 정도라고 5억 6천만 원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봐도 뭐 최저 연봉이나 저연봉 선수들의 처우 대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독 FA만 일본을 능가하는 뭐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손아운서 손아운서는 이제 그 알로 베이스볼을 1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최저연봉 아니 그러니까 FA 몸값 기현상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구단들이 좀 확실히 자초한 측면이 있죠. 이제 뭐 몇 시즌 전부터 대여 선수들을 낳기 위해서 좀 경쟁적으로 이제 몇 개 구단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선수들의 몸값 자체가 좀 기형적으로 많이 순식간에 뛰어 올라버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육성을 해서 키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드러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좀 쓰더라도 당장 뭔가 밖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FA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근데 이제 과연 FA를 영입해서 효과를 본 구단이 몇이나 있을까? 뭐 이거를 따져봤을 때는 정말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례로 그 예전 9년 동안 FA 최고 몸값을 기록했던 심정수 2004년 시즌 이후에 4년 60억 원에 삼성 유니폼을 입었는데 물론 이제 그 심정수가 영입된 이후에 2005년 6년 뭐 이렇게 우승을 하긴 했어요 삼성이. 뭐 2005년에는 홈런왕도 했었나요? 홈런왕도 했는데 그게 31개인가? 뭐 많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우승에는
다소 이제 그 전력적인 도움이 좀 덜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최근에 통합 4연패를 이룬 삼성을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예. 외부 FA가 없었잖아요. 이후에. 그죠? 그렇죠. 우승할 때 4연패 할 때는 정말 기존 선수들을 가지고 계속 우승을 한 거죠, 이제. 그런데 뭐 FA라고 해봤자 삼성 유니폼을 입고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온 이승엽 정도. 그렇죠. 네. 이승엽 정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이승엽 선수가 뭐 어쨌든 그 우승에 뭐 역할을 나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그 임팩트는 주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최근에 3년 연속 정규리그 MVP를 보면은 네. 박병호와 서건창 네. 뭐 이 선수들이 과연 많은 돈을 주고 사왔던 선수냐?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김동욱 기자. 이 선수들. 뭐 박병호 선수야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홈런 정말 잘 치는 6연타수 홈런 그런 선수였다가 어쨌든 LG에서 네. 제가 이렇게 LG 욕하기는 싫은데 어쨌든 LG에서 방출되다시피 한 거죠 이제. 네, 그렇죠. 트레이드돼서. 그리고 서건창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줍센 신화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선수. 그렇죠. 이제 2008년에 입단을 했다가 그 한 경기만 뛰고 네. 방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다가 넥센이 이제 연습 테스트를 통해서 신고 선수를 통해 데려와서 MVP까지 키워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꼭 수십억 원씩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선수를 데려와야 되느냐. 정말 정규리그에서 나는 선수, 그냥 실전에서 날고 기는 선수들을 보면은 다 뭐 박병호라든가 서건창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LG에서 버린 선수들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제대로만 발굴해서 키웠어도 수십억씩 그 선수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뭐 그다음에 LG가 최근에 영입했던 정성훈, 이진영 이런 FA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 물론 이 선수들이 잘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4년 34억인가요? 뭐 이 정도의 돈을 주고 둘이 데려왔을 때 거의 70억을 주고 데려온 건데 이 선수들이 4년 동안 뛰면서 팀을 포스트 시즌에 올렸느냐? 작년하고 올해 그나마 올린 건데 처음 FA 계약 때는 그 기대에 못 미쳤던 영향력이 극히 적었던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손아운서. 한화가 지난 시즌에 이용규, 정근우 선수 2명 영입하면서 거의 한 130억 정도를 썼는데, 그렇죠. 127억인가 그랬죠. 예, 뭐 그 정도를 썼는데 성적이 137억. 예, 성적이 또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최하위 3년 연속 999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적 지상주의라고는 해도 그 하위권에서 어떤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필드 안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 번에 이제 하나의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뛰는 선수들이 많은 스포츠일수록 한 명 한 명이 그 순간에 이제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FA를 막 몇십억씩 주고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이제 못한다든지 팀 전체에 이제 그 선수단의 깊이가 떨어진다면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름값은 조금 덜 하더라도 선수단 전체를 조금 견실하게 구축을 하는 게 뭐 우승 도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승 도전에는 당연히 에이스가 필요하고 강력한 4번 타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팀 전력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는 데는 FA보다는 그런 선수들 위주로 꾸려나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야구 같은 종목에서는. 김동욱 기자는 사회인 야구 하잖아요. 합니까? 요즘은 안 합니까? 근데 좀 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때 뭐 정말 잘하는 뭐 사회인 야구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 한두 명 들어오면은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명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프로야구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사회인 야구는 워낙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투수 한 명 에이스가 들어오면 그렇죠. 확실히 달라지는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투수가 정말 시속 120km를 던질 수 있는 일반인이 그런 투수가 들어오면은 그 팀이 정말 나아지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FA라고 말하기는 다른 선수들이 온다 그래도 크게 달라지는 건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아 그렇군요. 네. 잘하던 선수도 프로야구도 마찬가지로 FA가
아니면 하나를 예를 들면은 정근우나 이용규도 조금 하향 평준화 되지 않았나. 작년 올 시즌에는. 그렇죠. 이제 정근우 선수가 나름 역할을 해줬지만은 그렇죠. 그 예전 그 전반적인 타고 투저 현상을 고려했을 때는 예년만 좀 못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용규 선수는 어깨 부상이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뭐 거의 지명타자로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한두 명 갖고는 구단 전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많은 돈을 왜 이렇게 이제 돈을 못가시 이제 뛰었느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우리 프로야구가 FA 자격을 얻기까지에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2번이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인생 역전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FA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교 선수 같은 경우는 9년 그리고 대졸 선수권은 8년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8년이 지났다고 FA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규정 타석이나 이닝을 채워야 1군 등록 일수 뭐 이런 걸 다 따져보죠. 150일 이상을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FA 시장이 열리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워낙 적어요. 자격을 얻기조차가 너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 팀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만큼 본인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드문드문 나오다 보니까 비싼 선수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적게 나오니까 더 몸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FA 자격이 만약에 뭐 5년 지나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규정을 완화한다면은 시장에 더 많은 선수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뭐 장원준, 윤성환 이런 각 팀의 뭐 에이스급 투수들이 아니더라도 2, 3선발급이나 뭐 5번 타자, 6번 타자 이 정도 선수들이 줄줄이 시장에 나오면은 1A급 선수 한 명을 데려올 돈으로 그 밑에 뭐 2-3명을 한 번에 데려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FA 시장이 좁아요. 그렇죠. 이제 공급이 적다. 이 얘기죠. 이제 수요는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가 9구단, 10구단이 거의 연달아 생기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도 뭐 이종욱이라든가 손시현이라든가 뭐 이해천 뭐 이런 선수, 이호준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선수는 부족한데 공급은 갑자기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은 뭐 크게 늘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서 그게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단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망주라든가 어떤 그 선수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정말 당장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파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손쉽게 돈을 주고 데려오려고 하는 뭐 이런 풍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허구현 야구 발전 실행 위원장하고 이제 뭐 장시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는 안 하셨나요? 네? 식사는 안 하셨어요? 식사는 안 했고 워낙 메이저 이런 부분에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설위원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야구 발전 실행위원장이니까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돈 100억 원 뭐 흔히 얘기하면 한 1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100억 원 정도면은 자기 지역 연고에 있는 고등학교 팀 뭐 이런 데를 후원을 엄청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단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FA가 왜 이렇게 몸값이 찌냐면은 역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 고교야구 팀이 지금 거의 한 60개 정도 되나요? 한 50개 남짓이죠. 50개 남짓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팀들을 100개까지 늘리면은 선수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FA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목을 매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100개 정도 되면은 졸업생들이나 뭐 이런 뭐 드래프트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올라온 선수들이 많아지고 자원이 많아지니까 2군이나 이런 데서 길러서 나올 수 있는 뭐 서건창이라든가 박병호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A에 대해서 한두 명에 대해서 구단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인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경산 볼파크 이거를 돈을 들여서 거기서 선수를 계속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박혜민이라는 선수도 나오고 있고 김현우라는 선수도 나오고 있고. 최근 2년 동안 우승할 때 보면은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포지션마다 꼭 새로운 선수들이 나와서 잘 해줘서 우승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외부 FA 영입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워낙 자원이 없다 보니까 장원준이라는 오랜만에 지갑을 열었죠, 두산. 오랜만에 질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두산 같은 경우도 외부 FA 영입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뭐 홍성훈 선수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그거는 뭐 원대 복귀의 차원이고 이해찬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화수분 야구의 원조는 이제 두산인데 그렇죠. 두산 역시 이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군 야구 훈련장이. 그래서 거기서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뭐 이런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롯데, 한화, 뭐 기아 뭐 이런 팀들 최근에 거액을 들여서 FA를 영입한 팀들을 보면은 어떤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구단이 아니었나. 롯데는 상동이 참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는 왜 그럴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롯데는 상동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동에서 CCTV가 어떤 롯데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이제 어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게 거기는 이제 또 이제 워낙 파벌 싸움, 어떤 지역 내 고등학교라든가 뭐 지도자들 뭐 이런 그렇게 좀 또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롯데도 이제 뭐 선수를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또. 그렇죠. 이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3명 다 놓치고 이제 그 돈으로 선수를 육성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은 했는데. 이게 놓치고 나서 그 돈을 쓰겠다라는 용처를 억지로 밝힌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애초에 있었던 건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다 쓴다는 또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발상의 어떤 전환 뭐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LG 같은 경우도 헛돈을 쓰기보다 양상훈 감독이 이제 장원준하고 굉장히 2005년에 길러내면서 굉장히 사제지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LG 쪽에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키우겠다. 양상훈 감독이 선수를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FA들을 좀 영입을 하긴 했죠. 하지만 김성환 감독 이게 또 선수 교련에 있어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슬슬 이제 정착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반갑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그냥 리그 내에서는 구단들끼리 트레이드라든지 2차 드래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그렇죠. 게 사실은 FA의 몸값을 낮추는데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트레이드가 메이저리그에 비교하면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트레이드는 이번 시즌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딱 앞두고 그날의 트레이드가 단 한 건도 없지 않았나요? 사실 메이저리그를 본다면은 그런 건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사실 자기 팀에서 잘하는 선수지만 덜 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딴 팀 가서 더 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그 선수를 주고 더 필요한 선수를 데려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일단 어떤 발상의 전환이 지금 또 차분차분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FA 몸값이 지금 뭐 발표된 것 이상 됐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거는 암암리에 항상 놔두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액은 사실 이제 최정이 86억으로 가장 높은데 사실 이제 뭐 총액으로 따지면 장원준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6년 150억 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작년 강민호 선수도 발표는 75억이었습니다만 이면으로 따지고 보면 한 뭐 90억 정도, 95억 그렇죠. 정도를 보장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구단에서는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제 롯데 협상 실무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뭐 그런 루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펄쩍 튀면서 그런 얘기는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찬 선수의 예도 있잖아요. 이면 계약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최정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우리가 최초의 100억 시대를 열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어떤 그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단들이 그 최정 같은 경우에는 KT가 빠지면서 오히려 좀 몸값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원래 KT가, 최정이 수원 출신이잖아요, 유신고등학교. 그렇죠. 그래서 KT도 처음에는 그래 우리 팀의 상징이다, 상징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외국인 선수를 앤디 마르테 3루수를 데려와 버리면서 최정을 포기했죠, 일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SK가 사실 이제 그 100억은 보장을 하고 네. 발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윤성환 역시 그런 얘기가 돌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그러니까 그 제한액이 없지만 구단들이 알아서 이제 제한을 가한다는 거는 여론이 역풍이 워낙 심하기 때문인 건데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에는 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까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KBS 사무총장 네. 양희영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또 해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렵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알아서 그렇죠. 통화 목록을 조사해볼 입을 맞췄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하느냐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FA 몸값은 제한이 그렇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네들이 낮춰서 우리 뭐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다운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만 입을 맞추면은 이걸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각 리그라든지 종목마다 존재를 하잖아요. 뭐 셀러리 캡 제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이 제3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전제적인 조건이 그렇죠. 있는 건데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시스템을 마련을 한다 그래도 그게 별무소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임용 계약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폭로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사도스키 선수처럼. 그리고 뭐 농구의 이제 김승현 선수나 뭐 어쨌든 이해찬 선수도 본인이 불만이 있어서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선수가 불만 없이 간다면은 밝혀내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밝혀지지 않을 그렇죠. 그런 계약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문제가 되는 게 몸값이 왜 이렇게 높아지냐. 이 우선 협상 기간이라는 것. 네. 즉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기간 때문에 몸값이 이렇게 폭증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 기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로 풀리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면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제도가 그렇죠. 30개 구단과.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FA 공시가 되고 일주일 동안은 원래 소속 구단과 먼저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컨대 뭐 윤성환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에서 FA 자격을 얻었으니까 삼성과 삼성과 먼저 일주일 동안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계약을 하던 안 하던. 그러니까 원소속 구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 FA의 양극화에도 그렇죠.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모든 팀들이 탐을 낼 만한 선수 그리고 원소속 팀에서 꼭 놓치기 싫은 선수는 웃돈을 주어서라도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해진 기간 동안 협상에 실패한다면 자신들에게는 협상 기회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FA 몸값이 좀 잘하는 선수들은 더욱더 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비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윤성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일주일 동안 만약 계약을 못하면 분명히 다른 팀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급에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은 초장부터 많이 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초장부터. 최정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작년 롯데가 뭐 강민호 선수의 얼굴도 구경하지 못할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른바 템퍼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템퍼링. 이게 뭐 사전 접촉이라는 건데. 100% 있습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100% 겁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걸 했다고 뭐 통화 목록 봅시다.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 뭐 통화 목록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법 적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CCTV 달아야죠, 그럼. 다 뭐 직접 연락은 안 오겠지만 거쳐 연락은 다 오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그 원소속 구단과의 협상 기간에는 다른 구단이 접촉할 수 없게 그렇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보통 그 전부터 연락을 할 거야. 그렇죠. FA로 풀리는 선수가 있으면은. 이제 어쨌든 원소속 구단이 주는 것보다 무조건 더 주겠다. 그런 구단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선수로서는 믿는 카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원소속 구단이랑 계약할 때 판을 좀 키워놓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작년에 정근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올해 장원준도 마찬가지고 원소속 구단이 배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는. 올해는 좀 나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근우, 뭐 이용규 원소속 구단 계약 기간 협상 시간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다 후두둑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거의 템퍼링의 의혹이 굉장히 짙은. 아니 뭐 실제로도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뭐 그 구단 말로는 시간 지나길 기다렸다가 바로 뭐 전화를 하고 뭐 만나러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그 FA 실무 협상자 중에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냐면은 선수하고 협상이 실패했을 때 자기가 드는 느낌은 얘가 뭔가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엄청난 금액을 제시해도 끄떡도 안 하고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제 장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88억을 롯데가 질렀는데 이거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하면 어쩌시려고 이럽니까라는 얘기를 장원준이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실제로 확인해봤는데 그런 얘기까지 장원준이 한 적은 없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죠. 이거 만약 이렇게 되면은 뭐 내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뭐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현재 규정을 어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하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처럼 다 같이 협상할 기회를 주자. 라는 건데 이제 그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단들의 입장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각 구단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이제 원소속 구단 협상 기간에 잡을 수 있는 선수가 많은 구단은 반대를 한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장회의나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KBO 총회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구단의 이해 득실이 얽히고 맞물리면서 잘 결론 도출이 안 난다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의 의견도 굉장히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FA 거품이 엄청 많이 꼈다고 하지만 선수들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선수들은 이것도 적다. 무슨 얘기냐. 유현진 봐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프로 선수라면 모름지기 돈을 더 많이 받기 바라는 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안 가고 안 갔으면 아마 고저올 9년이고 올해 FA 나왔겠죠. 그렇죠. 얼마를 받았을까? 국내에 남아 있었다면 한 150억 얘기도 나오고 유현진이라면 200억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FA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한번 형성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죠. 항상 경제학에서도 그렇지만은 한번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FA들이 먹튀가 생겨도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떨어지거나 유지를 하고 다음에 또 잘한 애들이 나오면 선수들이 나오면 더 올라가지. 이게 약간 그 역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높이 한번 땅 치고 그 가격이 몇 시즌 갑니다. 한 4, 5년 정도 가다가 어떤 또 대형 선수가 땅 한번 치면은 그것 따라서 우르르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 사이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내년에 나올 김현수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재원 뭐 이런 선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김현수가 만약에 나왔는데 뭐 최정보다는 당연히 많이 받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요구를 본인은 하겠죠. 그렇게 요구를 자존심이 있는데 어떤 통산 기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최정에 전혀 밀릴 게 없거든요. 통산 기록으로 따지면 더 나을 거예요. 그렇죠. 더 나으니까 뭐 만약 이제 박병호가 이제 뭐 3년 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박병호가 나왔다. 물론 지금 나이가 좀 있지만 그때 한 31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2. 그러면은 선수로서 어떤 전성기를 구가할 텐데. 그렇죠. 그때까지 성적이 만약에 지금처럼만 유지된다면 그러면 100억은 거뜬히 넘을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점들, FA 제도의 문제점들. 왜냐면은
너무 이제 그 위화감이 조성이 되니까 네. 연봉 2,700만 원 받는 선수와 연봉 10억 원 받는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한 구장에서 그렇죠. 그라운드에서 뛰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일반인들이 느끼는 위화감도 대단할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야구 팬들이 많지만 야구 안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또 야구 팬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선수들의 평가를 뛰어넘는 금액이 나오면은 야구에 좀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만큼 받고 경기 잘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경기 잘하면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한 두세 시즌 전부터 계속 리그의 수준이 떨어져 간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멸로 가는 뭐 이런 위기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그 FA 시장 폭등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고 LG나 뭐 롯데 그리고 한화 뭐 등등 해서 선수를 키우겠다는 쪽으로 어떤 자성론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BO가 이제 그 이번 달 안에 단장 워크숍을 이제 개최를 네.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장들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뭐 새로운 어떤 그 보완책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좀 해결이 돼서 선수들도 만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단도 너무 많은 그 어떤 출혈 이런 것들을 줄이는 이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결론으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선수 할 얘기 더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사공이 없다가 갑자기 다시 생기니까 아주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만족스럽습니다. 뭐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김동욱 기자는 어떻습니까? 2주 연속 했는데. 예, 뭐 지난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 하나도 없이 왜냐면 대신하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처음에 진행자라고 설명을 한 게 박세웅 기자였는데 중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신하게 됐 거랑 확실히 진행자가 처음부터 있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역시 1인자가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야구이자 야구 대회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졌는데 어떤 그 월요일은 항상 좀 지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바로 FA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뭐가 문제예요? 이게? 누군가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를 스카우트해 간다. FA로 데려간다. 그럼 당장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성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박기묵 PD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손아운서나 박세용 기자 뭐 이런 친구들도 가끔씩 이제 그 진행을 한번 맡겨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을 때 포스트 임종률을 대비해서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겠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프로야구의 어떤 FA 문제점도 이런 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육성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어떤 FA 한두 명 갖고 프로야구 전체가 휘둘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제 36회 지금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토커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손쉽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니까 널리 전파해 주셔서 공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작은 바람. 이게 반응이 괜찮대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지난주부터 된 건가요? 지난주 그렇게 사공이 없어서 얘기가 산으로 갔을 때도 반응이 좋았다는 이게 얘기가 산으로 가면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끼리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그것이 바로 거품 아니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소식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